안녕하십니까. 재단법인 1환경건강센터 이사장 직업환경의학 전문의 류현철입니다. 오늘은 이전에 조금 다뤘던 주제이기도 합니다. 아마 저희 1환경건강센터의 유튜브 채널에 보시면 위험성 평가에 대한 동영상 컨텐츠가 이전의 것도 있을 것입니다. 혹시나 오늘 이야기를 좀 더 잘 듣고 싶으시다 하면 이전에 있었던 두 가지의 동영상을 보고 오시면 조금 더 이해가 쉬울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드릴 이야기는 요즘 한창 약간 열기가 사그러든 것 같긴 하지만요, 여전히 많이 이야기되고 있는 중대재해처벌법과 위험성 평가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두 번에 걸쳐서 좀 말씀을 드릴 거고요. 중대재해처벌법이 우리 한국 사회에 여러 가지 영향을 미친 것들도 사실이지만 또 앞으로도 이런 문제들 자체를 어떻게 풀어나가야 되느냐, 처벌법이 아니라 어떤 다른 방법이 있을까 등등의 논란이 많고, 그 와중에 고용노동부에서는 위험성 평가들을 굉장히 중요한 하나의 주제로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둘 사이의 관계들을 어떻게 좀 이해하면 되느냐라는 부분들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고 싶어서요, 오늘 주제로 가져왔고요. 첫 번째 시간에는 먼저 중대재해처벌법하고 위험성 평가를 바로 연결시키기 전에 중대재해처벌법이라는 것이 기존의 산업안전보건법하고 어떤 다른 특성이 있는지 그걸 설명을 잘 드려야 중대재해처벌법과 위험성 평가의 관계들을 잘 설명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먼저 오늘 중대재해처벌법하고 산업안전보건법이 어떤 관계에 있는지, 또 서로 어떤 공통점과 차이점이 있는지에 대해서 좀 먼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우리가 산업안전보건과 관련된, 안전보건 관련된 여러 가지 법 체계가 있는데요. 쉽게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죠? 기존에 예방법이 있고 보상법이 있다. 그리고 예방법은 아주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산업안전보건법이 주요한 예방법이고, 그리고 보상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 보상일 것이다 라고 많이 대별하고 있는데요. 사실 보상이라는 부분에 있어서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 있지만 그것은 이제 근로기준법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근로자들의 보상의 부분들을 좀 설명하고 있어서 근로기준법과 산업재해보상보험법 두 가지가 보상에 관련한 법이라고 할 수 있겠고요. 예방법은 이제 산업안전보건법이 맞습니다. 주요하게 예방을 목적으로 하는 거지만 최근에 이제 중대재해처벌법도 사실 이게 처벌법이라는 이름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 처벌의 내용들 자체만 중요한 것이 아니고 이 처벌을 통해서 예방을 가자라는 이야기잖아요. 그래서 산업안전보건법과 같이 마찬가지로 중대재해처벌법은 예방에 대한 법률이기도 하고요. 또 한편 처벌에 대한 법률이기도 합니다. 다르게 보면 산업안전보건법도요, 마땅히 지켜야 될 사업주의 의무들 다 하지 않으면 처벌할 수 있는 규정들이 있기 때문에 처벌의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런 관계들이 있는데요. 왜 그러면 중대재해처벌법이 제정됐느냐? 다 아실 겁니다. 우리나라 사회가 안전, 그러니까 노동자들의 안전뿐만 아니라 사회 전반의 안전에 대한 인식들이 계속 높아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큰 재해들, 시민재해 혹은 중대산업재해 이런 것들이 자꾸 발생을 하죠. 그런데 그것이 피할 수 없이 어쩔 수 없이 발생했다라고 보기보다는 어떠한 체계나 시스템이 잘 작동하지 않아서, 지켜야 될 절차들을 잘 지키지 않아서, 그래서 아주 간단하고 기초적인 예방 조치만을 통해서도 예방될 수 있었던 사건들, 사고들 자체가 큰 인명의 손상과 사상들을 가지고 오기 때문에 이런 문제를 더 이상 이제 방치해 줄 수 없겠다라는 사회적 분위기 속에서 제정된 법입니다. 그러니까 산업재해, 중대산업재해뿐만 아니라 중대시민재해를 포괄해서요, 아주 기초적인 안전보건 예방 조치 의무를 다 하지 않아서 결과적인 치명적인 결과를 가져왔을 경우에는 엄하게 다스림을 통해 가지고 예방 효과를 갖고 오겠다라는 것이 중대재해처벌법의 제정 이유입니다. 이러한 제정들의 배경들 자체가 설명이 되면 여러분들도 이제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부분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여기서 우리가 조금 더 봐야 될 부분도 있습니다. 중대재해처벌법이라는 것 자체가 대상들이 어떻게 되느냐, 적용은 언제부터 되느냐, 이런 부분을 좀 이야기해 보면요. 중대재해처벌법 자체는 시행된 것 자체는 2022년부터 시행이 됐죠. 그런데 이게 50인 미만에 대해서는 유예를 하고 있었지 않습니까? 그리고 5인 미만에 대해서는 법 자체가 적용 대상은 아니에요. 근데 2024년에 여러 가지 논란이 있었지만 중대재해처벌법은 결국은 모든 사업장 중에 5인 미만을 제외하고는 중대산업재해에 대해서 다 적용을 받도록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적용 범위를 이렇게 설명드렸고 시행 시기를 말씀드렸는데 그러면 산업안전보건법하고는 어떤 차이가 있느냐라는 것을 조금 말씀드리면 이해가 쉬울 것 같습니다. 산업안전보건법이나 중대재해처벌법이나 이런 것이 공통점이 있고 차이점이 있는데요. 공통점을 말씀드리자고 한다 그러면 실제로 이 산업안전보건법이나 중대재해처벌법이나 모두 어떤 마땅히 해야 될 일을 안 했을 때 처벌되는 법이라는 겁니다. 이것은 무슨 이야기냐 하면 보통 우리가 형법이라든가 알고 있는 사법체계 안에서 이야기할 때요, 어떤 나쁜 일을 하게 되면 처벌하는 게 보통이지 않습니까? 뭐 사람을 뭐 해하지 마라, 죽이지 마라, 사기치지 마라, 도둑질하지 마라. 하지 말라고 하는 것들을 어겨서 어떤 일, 나쁜 일을 했을 때 처벌되는 것, 이거를 자규에 대한 처벌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산업안전보건법과 중대재해처벌 둘 모두는요, 마땅히 해야 될 것들을 안 했을 때 처벌되는 법입니다. 이거는 부자기에 대한 처벌이라고 그래요. 마땅히 해야 될 걸 하지 않았다는 것들은 처벌이고요. 그리고 차이가 있는 것 자체는 뭐냐 하면 중대재해처벌법은 실제로 중대재해라고 정의된 부분들이 발생하지 않으면 작동하지 않습니다. 산업안전보건법은 어떻게 되어 있냐면 사업주가 해야 될 의무들을 다 안 했을 때는 중대재해가 발생하면 더 크게 처벌할 수 있지만 사람이 죽거나 사상이 됐을 때 그렇지 않고 사고가 발생하지 않아도 근로감독관이라든가 누군가 와서 보고 해야 될 조치가 안 돼 있다 그러면 처벌이 가능합니다. 차이가 있죠. 또 한 가지, 이 의무주체가 누구냐라고 봤을 때 의무주체라는 것은 결국 이제 처벌의 대상인데요. 산업안전보건법은 대부분의 의무주체는 사업주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사업주가 생각하면 우리 사장님, 회장님 이렇게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보통 이제 법인 기업인 경우가 많으니까요. 법인 자체가 사업주가 되는 경우가 많고요. 그리고 그렇다 그러면 법인이 사업주이기도 하고 어떤 뭐 개인 기업은 개인이겠지만요. 산업안전보건법은 행위자, 해야 될 것 안 했던 사람들, 행위자를 중심으로 처벌을 하게 됩니다. 그럼 주로 행위자들은 뭐냐면 사업주가 해야 될 의무들 자체를 대리해서 수행해야 되는 사람들인 경우가 많거든요. 그럼 안전보건관리 책임자, 관리감독자, 때때로는 근로자 이렇게 가게 됩니다. 그런데 중대재해처벌법은요, 법 자체가 그 목적에서부터 시작해서 이야기할 때 처벌 대상들을 정해놨습니다. 중대재해가 발생하지 않으면 작동하지 않지만 중대재해가 발생하면 바로 처벌 대상자는 사업주, 경영 책임자, 공무원 및 법인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산업안전보건법은 실제로 누군가가 어떤 문제를 발생했을 때 당사자부터 시작해서 거슬러 올라가다 보니까 때때로 사업의 규모가 큰다든가 굉장히 뭐 인원수가 많고 관할해야 될 범위가 넓어지게 되면 사업주까지 책임을 묻지 못하는 경우가 많지만요. 중대재해처벌법은 문제가 발생하면 바로 사업주 중에서 특히 경영 책임자라는 표현을 쓰면서 진짜 사장님 처벌할 수 있는 이런 규정으로 가 있다는 거죠. 문제가 좀 달라졌던 거죠. 그리고요, 산업안전보건법 처벌 기준은 상당히 구체적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산안법 상에도 사업주의 의무가 있거든요. 그런데 그 사업주에 정해진 의무를 안 했다고 해서 그 자체로 바로 처벌하진 않습니다. 뒤에 조금 더 보여드릴 텐데요. 사업주의 의무라는 것 자체를 다시 세분해가지고 법률상에서 안전조치와 보건조치로 구분해 놓고요. 이 안전조치와 보건조치를 안 했을 때 사람이 죽거나 다치거나 혹은 해야 될 것 안 했을 때 처벌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럼 이 안전조치와 보건조치라는 것 자체도 포괄적으로 이렇게 다 두루뭉실하게 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요. 산업안전보건법에서는 그 구체적인 조치의 사항들 자체를 산업안전보건 기준에 관한 규칙이라고 하는 산업안전보건법의 행정령이죠. 고용노동부 장관령으로 아주 세부적으로 640여 개인가 되는 걸로 정해놓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정해놓은 내용들을 지키지 않게 되면 사업주는 그때서야 안전보건조치 의무를 다하지 않은 걸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중대재해처벌법은 그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다. 바로 중대재해처벌법을 뒤에 보겠지만 사업주 혹은 경영 책임자가 해야 될 안전조치 의무를 다하지 않으면 바로 처벌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안전보건조치 의무라는 것 자체가 되게 포괄적으로 되어 있어요. 안전보건관리 체계를 구성해서 잘 돌아가지 않도록 하면 다 처벌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다는 겁니다. 큰 차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산업안전보건법은 실제로 본인의 회사에 해당되는 안전조치, 보건조치에 대한 사항들에 대해서 해야 될 내용들이 규정되어 있는 산업안전보건 기준이라는 규칙들만 지키면 대부분 책임은 면제됩니다. 그런데 그런 기술들 자체가 중대재해처벌법에서는 구체적으로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주 지시적이고 목적의식적으로 되는 것들 자체 방향이 다르거든요. 산업안전보건법은 그래서 지시규제적이다. 다 정해놓은 체크리스트를 지키면 된다라는 걸로 했고, 중대재해처벌법은 포괄적인, 그러니까 중대재해를 예방하겠다, 안전조치, 안전조치와 보건조치 이런 것들로 다른 구분하지 않고 포괄적으로 안전보건관리 체계를 구성하고 이행하지 않으면 처벌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것. 이것을 그래서 목표지향적으로 얘기합니다. 이런 차이가 있습니다. 이거를 법으로 조금 더 내용을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산업안전보건법에 보면 제5조가 사업주 의무가 돼 있지 않습니까? 그럼 사업주 의무에 대해서는 근로자의 신체적 피로와 정신적 스트레스 등등을 줄일 수 있는 이런 식으로 이야기되어 있습니다만 여기에 대한 원칙적 처벌 규정은 없다는 겁니다. 이 처벌 규정은 뒤에 들어가게 되면 산업안전보건법 제38조와 39조 이 부분이 벌칙 조항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38조, 39조 안전조치와 보건조치에 대한 내용들 자체를 수행하지 않았을 경우에 처벌될 수 있는 것이고요. 그 안전조치와 보건조치의 내용들 자체를 구체적인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것이 산업안전보건규정의 규칙입니다. 이런 식으로 산업안전보건기본법은 돼 있는데요. 그래서 사업주를 처벌하는 단계들 자체가 행위자 중심의 처벌돼 있고 그 행위자들을 거꾸로 거슬러 올라가는 단계 속에서 때때로는 사업주라고 하는 존재, 진짜 사적이라는 존재들 자체는 책임에 대해서 벗어나는 경우도 적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중대재해처벌법은 이렇게 돼 있어요. 중대재해처벌법에서 사업주의 의무는 제4조 보면 이렇게 돼 있거든요. 사업주와 경영 책임자 등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그래서 이 조치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 조치가 어떻게 돼 있냐? 두루뭉실하게 돼 있는데 가장 핵심적인 게 첫 번째에 있는 재해 예방에 필요한 인력 및 예산 등 안전보건 관리 체계 구축 및 그 이행에 대한 조치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이행에 대한 조치들 구체적인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해놓는다고 되어 있거든요. 그럼 대단히 세부적으로 나와 있느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런 내용들 자체들이 나중에 법률적으로 이렇게 해석이 되고 있습니다만, 시행령으로 되고 있습니다만, 아주 원칙적으로는 거기에 나와 있는 사업주에 대해서 혹은 경영 책임자에 대해서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를 하지 않으면 무조건 처벌할 수 있게 돼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들을 어떻게 규정하느냐가 굉장히 논란이 됐던 겁니다. 그래서 자, 그러면 사업주의 안전보건의 확보 의무란 것 자체는 안전보건관리 체계의 구성으로 귀결되는데 그 내용들은 무엇이냐라고 물어보면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어요. 이게 너무 헷갈리니까 여러 가지 가이드북을 통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가이드북에서 이렇게 있습니다. 중대재해처벌법상 안전보건관리 체계 구축 어떻게 구현할까라는 것 자체를 시행령을 통해서 좀 적고 있습니다만 그 시행령의 내용도 보시게 되면 안전보건 목표와 경영 방침의 설정, 안전보건 업무 총괄 관련 전담 조직의 설치, 유해 위험량 확인 등등등등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만 이것들 자체가 산업안전보건 기준에 관한 규칙처럼 아주 세부적으로 되어 있지는 않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꾸 이야기하고 있는 것 자체가 안전보건관리 체계 구축은 뭐냐라는 이야기들을 자꾸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안전보건관리 체계라는 것 자체가 무엇이냐는 정의를 어떻게 했느냐? 고용노동부 중대재해처벌법 해설서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안전보건관리 체계 구축 이행이란 이것이 자체가 사업주의 안전보건 조치 의무들을 설명하고 있는 시행령의 내용이거든요. 이거는요, 고용노동부의 해설입니다. 일하는 사람의 안전과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기업 스스로 위험 요인을 파악하여 제거, 대체 및 통제 방안을 마련 이행하며 이를 지속적으로 개선하는 일련의 활동이다. 많이 들어보시지 않았습니까? 위험성 평가의 내용입니다. 사실은요. 안전보건관리 체계라고 얘기를 설명하는 것 자체의 내용이 대부분 다 위험성 평가의 내용과 겹치는 부분이라는 거예요. 이전에 산업안전보건법에서는 유사한 표현이 있었습니다. 안전보건관리 체제. 별도의 장으로 규정하고 있는 제2장입니다. 안전보건관리 체제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 산업안전보건법에서 안전보건관리 체제는 영어로 이야기하게 되면 안전보건관리의 매니지먼트 오르가나이제이션입니다. 그래서 산안법상에서는 이런 안전보건 관리를 담당해야 될 조직 구성, 인적 구성들 자체, 그리고 특별한 조직들에 대해서 정의하고 있는 것이라고 한다 그러면 산업안전보건법을 넘어서는 본분의 안전보건관리 체계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중대재해처벌법은요, 이거는 안전보건관리 매니지먼트 시스템이라고 해석해야 되는 게 맞습니다. 그럼 그 시스템 안에는 결국 안전보건관리 체제를 구성하고 있는 조직과 실제로 이 조직들이 수행해야 되는 일들 자체가
일상적인 위험성 평가가 되는 것이고 이 위험성 평가의 결과에 따라서 안전보건 관리를 잘 이루어 나가는 것. 이것이 결국 그동안 많이 이야기되어 왔던 안전보건 관리 체계를 구축하고 그것들을 잘 이행하도록 하는 것이다 라는 것이 되는 겁니다. 그랬을 때 우리가 고민해야 될 부분이 있죠. 산업안전보건법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안전보건관리 체제 제2장은요 50인 미만에는 적용 대상이 아닙니다. 뭐 아주 일부 관리감독자 정도는 있습니다만, 그러면 이제 남는 건 뭐죠? 중대재해처벌법에서 안전보건관리 체계를 구축하고 이행한다는 데 있어서 조직체 자체들이 구체적으로 법상으로 산업법상 규정되지 않더라도 사업주는 산업법상의 위험성 평가는 다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험성 평가는요 예외 규정이 없습니다. 모든 사업장에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돌아와서 중대재해처벌법에서 우리가 이야기하고 있는 사업주, 경영 책임자들이 중대재해가 발생했을 때 처벌받지 않으려고 한다 그러면 가장 핵심적인 문제는 위험성 평가로 기결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 첫 번째 시간에는요, 중대재해처벌법과 위험성 평가가 연결되는 고리로서 중대재해처벌법과 산업안전보건법 차이, 그리고 중대재해처벌법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가장 핵심적인 내용으로서 안전보건관리 체계 구성을 하고 구축하고 이행한다는 것이 어떻게 위험성 평가랑 연결되느냐라는 말씀 정도를 드렸습니다. 다음 시간에는요, 조금 더 심화된 내용으로 중대재해처벌법과 위험성 평가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